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거 여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요 장소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이 드론이 가는 방향이 요쯤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를 켜고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이 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배를 공격하려고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도크에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크 여기 도크에 배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뚜두두두두두두해서 예, 군함인 것 같습니다. 군함을 또 공격해서 꽝 하고 터졌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수직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두. 네, 국제경제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여기 군함이 있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기 기름 탱크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뻔하죠. 짜잔.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론슈타트에 있는 러시아 발트해 함대 기지의 드라이도크에 정박 중인 코르벳함 보이키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디 코르벳함 보이키는 러시아 유조선 호위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론슈타트에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를 공격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거리는 어디냐면은 네,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세계 130개국 그 대표들이 모여서 경제 포럼을 하고 있는데 남이잔치에 이제 재뿌리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푸틴이 얼마 전에 너 가만 안 있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가만 안 있는지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야 너네 이쪽으로 한 50대가 날아갔대요. 그래 에스토니아 너네 드론 날아가는 거 영공 허락했지?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아니 난 안 했는데 또 그런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당일 아침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아주 바다 위에 바짝 붙어서 낮게 날아가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 까만 점같이 보이는 거 요거 한번 계속 보시면은 예. 바다에 낮게 이렇게 붙어갖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이 보고 찍었답니다. 오늘 아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습 당시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민간 핀란드만 해수면 위를 바로 스치듯이 비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비행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도에서는 드론이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론은 스타링크를 통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이거를 이제 하니까 정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 속도가 빠르니까 그 화면에 보이는 지금 내가 보는 화면과 실제 상황 사이에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달된 뭔가 뛰어난 고품질 통신 인프라가 필요해요. 이런 거 하려면. 네, 우크라이나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주변 지역의 50대를 드론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거를 또 파기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 차량을 러시아가 이제 발견해서 공격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우크라이나가 자기네가 이거 이용하고 있다고 민간이. 근데 이게 이란에서 나온 거예요. 이란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네, 여기 리만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해서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레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콘스탄티노프카로 돌파해요.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영상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SW는 그것을
네, 하고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빗금 쳐놓은 것들이 다 변하거든요. 근데 빨간색을 안 하고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거니까 24시간 내에 변화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빗금은 시간, 뭐 몇 시간 전에 한 거다. 이건 시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분명히 변화가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빗금이 잔뜩 쳐져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까지 러시아군이 다 들어갔다고 빨간색을 쳐주면 여기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네, 우크라이나에서 학교 축구 선생님이 강제징병 끌려갔답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군 징병 그 사무실 앞에 가갖고 선생님을 불러달라, 선생님을 꺼내줘라,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56세로 꿈의 학교에서 약 200명의 아이들을 지도하며 88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처지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또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상자가 났겠죠. 이거예요. 네. 지나가는 버스를 그냥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오데사에서 술 취한 남성이 경찰차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찰차를 또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오데사에서 경찰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는 동안 경찰차를 훔쳤습니다. 루비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네요. 뭐라고 인정했을까요? 영어라서 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미국이 중립적인 중재자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지. 중재자 뭐 중립 이런 거는 너네는 아니지. 러시아의 유명 대학 교수이자 GRU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령인 베르즈코프는 러시아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쭉 제가 읽어보면 한국 시나리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계속 전쟁 상태야. 지금 이게 한국이 7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러시아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의 약자라고 합니다. MGIMO. 러시아는 필요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을 필요한 만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최악의 경우 침략 세력이 러시아의 영토변을 공격할 때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에 따라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요구하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에 헤르손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쓰려면 빨리 상대보다 먼저 써야지. 그게 장땡이야. 핵무기를 갖고만 있으려고 만들었어? 유럽 전역에 광기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분석가 마리 앤드라스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푸틴이 아닌 벨루소프와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벨루소프는 푸틴보다 훨씬 더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 벨루소프가 더 나은 모양이죠. 벨루소프가 파리에 핵 한 발 날려주면 아싸 감사하다. 우리는 핵벙커에서 다 살아남았고 나의 진정한 적인 프랑스 국민들 적의 손으로 죽였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러시아의 책임을 돌리면 된다. 아싸 너무 감사해요. 벨루소프 핵폭탄 파리에 날려주세요. 뭐 이런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로와는 생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서방 언론이 위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BC 너 왜 우리 애들 죽은데 기숙사에 안 왔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이 BBC 그 기사인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스타로빌스크 공격에 대한 그 기숙사에서 여학생 많이 죽은 데 있잖아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노골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대학과 기숙사를 공격해 21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을 키예프가 의도적인 분쟁 전체에 새로운 양상을 부여하고 범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핵폭탄을 날려서 싹 다 지구멸망 가면 되는 거야. 어차피 다 사람은 죽어.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지. 왜? 아니 목숨을 안 걸었으니까. 푸틴은 여기다 목숨까지 걸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푸틴이 혼자 결심한다고 러시아가 핵폭탄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야 푸틴이 핵 공격하면 우리 같이 죽자는 거 아니야? 야 푸틴 죽여버리자 이런 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은 있어도 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야 우리 이거 핵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모아지기 전에는 푸틴이 맘대로 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에서 사형제도의 부분적 그리고 엄격하게 제한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강력범죄에 대해서 중범죄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이제 절제된 방식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이 5월에 92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전체 예산 수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세수는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러시아의 석유가스 세입은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국의 제재 해임 뭐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공격하고 시설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이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휘발유나 이런 연료 위기가 있어갖고 그 전국적으로 이제 휘발유나 그런 디젤이나 이런 그 차량용이나 아니면 비행기용 연료 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거의 대책이 지금 고민이래요. 여기 휘발유 부족 사태 나오잖아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의 관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러시아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네 우리랑 장사 안 하면 엄청 망할걸. 가스값 3-4배 오르고 너네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우리가 싹 다 끊어버릴 거야. 너네가 96% 이상의 농산물 부분에서 너네 수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너네 맘대로 해 둘 중에 하나만 해. 우리하고 장사하든지 걔네랑 장사하든지 양다리는 허락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총리가 선거 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갖고 우리 오해를 풀고 좋은 말로 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쇼이구가 한동안 그 바그너 때 그 국방장관일 때 좀 문제 있는 것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좀 비판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쇼이구를 비판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쇼이구라는 이 사람이 이쪽 스탄 국가 있잖아요. 대략 러시아 남부 이쪽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개인적인 인맥이나 영향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쇼이구를 완전히 이제 내팽개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 사람은 또 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었다는 사람인데 러시아가 유럽을 다 먹으려고 한다고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왜 있어요. 마틴 암스트롱이 며칠 전에 올렸던 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려는 진짜 이유. 그러면서 골치 아픈 내용을 다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20가지나 돼.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했을 때 유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 20가지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으냐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반어법적이야.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괴벨스식 그 세뇌 그걸 노리고 무한반복 거짓말도 무한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괴벨스의 아마 제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바보거나 괴벨스 제자거나. 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헝가리에 새로 그 당선된 자기네가 도와줘서 새로 당선된 총리한테서 야 우크라이나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헝가리 총리가 싫은데요. 그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변경할 때가 아닙니다. 헝가리는 새 정부 하에서도 우크라이나 병력이나 무기를 절대 보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헝가리 총리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랬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헝가리 국민들의 그 인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개는 아니에요. 헝가리 국민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할 줄 알고 사리 분별도 할 줄 알고 상황 파악도 할 줄 알고 정치인에 대해서 정확히 저 새끼가 어떤 놈인가 알아서 투표도 똑바로 할 줄 아는 그런 헝가리 사람 수준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괜히 이러겠어요, 얘가?
헝가리 사람들이 개돼지 같은 그런 국민성이면 예 그러겠죠. 근데 헝가리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닌 건 아니까 그랬다간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요. 싫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그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가입하게 되면 많은 EU 국가들이 심각한 농업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농산물 어마어마하게 싼 게 막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 다른 EU 국가들의 농민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찬성할 정신 나간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얘기겠죠. 네, 이 영상은 이스라엘군도 FPV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호르무즈에서 또 서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 공방전이 있었죠. 그때 이란 측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 공습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가 이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명 제 함대 미사일 그러니까 이란 측은 뭐냐면 미군이 먼저 공격을 했고 우리가 반격을 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미군 그 반격당한 그 위치 거기에 파괴된 거 위성 사진으로 비교 영상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빨간 점 이 부위에 여러 건물이 파괴된 그 위성 사진이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로 요 건물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더 사진이 더 정밀해. 네, 이 장소에 대한 건데 여기 까만 구멍 뚫리는 거. 근데 여기 이쪽 사진에 보면 굉장히 정밀한 사진이 나오죠. 아무리 확대해도 여기는 완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막 뭉개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진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바레인의 잔혹하고 억압적인 당국은 이란이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마다 시아파 학자, 암송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계속해서 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죠. 이들은 이란의 종교체계인 월리아트 파키오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 혐의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단지 시아파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중동에서도 종교 전쟁적인 측면이 자꾸 이제 노출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것입니다. 빌 쿠퍼 제가 유튜브 동영상 다 이렇게 제 채널에 링크하고 있는데 빌 쿠퍼 치시면 나와요. 빌 쿠퍼 요거 제 텔레그램에서 빌 쿠퍼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보면은 이스라엘은 핵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 핵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세계 정부에 바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세계 종교를 당신에게 강요할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표가 우상숭배 강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람 말을 좀 신빙성 있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벌이는 자들은 계시록을 자신들의 각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각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랑 맞을 수밖에 없네. 상황이. 네, 오늘의 유가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5.19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또 이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응 속도도 느리고 반응 폭도 느려요.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고폭으로 짧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 돈을 따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네 말은 못 믿겠어. 굼뜨게 움직이는 거죠. 상승폭도 낮고 워싱턴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위치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 개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면 거기 폭격하려고 그러지. 이란 핵위험, 트럼프 공세 이전보다 높아져 블룸버그,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야, 너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길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빌미로 이란은 핵폭격해도 정당화가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노동을 이유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 트럼프가 지난번에 한 관세 불법이라고 놨잖아요. 위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슈퍼 301조를 해갖고 강제 노동 어쩌고 해갖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두 번째 부류 국가인데
총 17.5%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대요. 강제노동 또 뭐 기타 다른 거 이제 두 가지 합쳐갖고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저에게 추천해서 가끔 유튜브 동영상이 좋은 걸 추천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병신 같은 거 추천하는데 이 동영상은 잘 추천했어. 그래서 제가 제 텔레그램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치세요 유튜브에.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신을 도운 사람들이 왜 당신을 항상 배신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은 받지만 꿀리는 느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면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면 나 자신도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는 사람도 내가 도움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게 뭘까요? 일자리. 네. 일자리를 줘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의 구제 사업이에요. 근데 요즘 뭐 하고 있죠? AI와 로봇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고 기본소득이란 배급제로 사람들을 굴욕을 주려고 하죠. 이 굴욕감에 찌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분노, 모욕감 이런 거 느끼지 않을까요? 굉장히 하책입니다. 그걸 일부러 원하는 건가? 사람들이 분노와 모욕감을 느껴서 막 폭발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야 그러니까 얘네들 종교를 강요해야 돼.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들어갔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폭력적이니까 예배 강요 막 이런 거 할 건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좋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학습을 시켰거든요. 나 이런 영상 싫어함, 이런 영상 좋아함 하고 막 좋아요, 싫어요 막 누르고 차단 막 누르니까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줘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이분이 신사임당 채널 만들고 팔았던 20억에 팔았던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채널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그거는 부자들의 문화를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쪽팔릴 필요 없고 솔직하게 나는 가난한 집 태어나갖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좀 알려줘 그러면은 사기도 안 당할 수 있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제 지인이 이 게임 완전 초고수라서 그냥 한번 해볼래?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버벅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한번 차봐 막 그러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막 갖다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막 지존템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거 말고 막 소서리 스케일이고 막 지존참 막 이런 거 막 초창기 막 네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거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막 수십 개씩 막 갖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막 예비로 막 시체 먹으러 갈 때 쓰려고 예비로 한 세트 더 막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한 거 막 아뮬 같은 거 막 지존아뮬 막 이런 거 막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뭔가 짜릿한 어떤 그 성취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 탁 까봤을 때 와 지존템이다 이 느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야 그거 주지 마. 나 있잖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짜릿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 딜레마를. 짜릿함이 없어 공짜로 막 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거지처럼 살기는 싫어. 와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부잣집 애들이 느낄 만한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감사하긴 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 부모님 힘으로 공짜로 줘서 감사하긴 해. 그런데 내가 직접 성취해서 얻은 것은 아니야. 이거 부모님의 성취지 내 성취가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짜릿한 걸 찾고 싶은데 이런 뭐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걸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마약. 왜 부잣집 애들이 마약에 빠지는지를 알겠어요. 그 짜릿함이 자신의 성취로 인해 그 이룬 그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그 도파민 딱 터지면서 와 윈드 보스다! 막 이 느낌이 없는 거야.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마약 같은 거 하고 이
퇴폐와 타락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자살하는 거지. 부잣집 애들도 자살 많이 합니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빈부와 관계없이 각자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리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처럼 가난한 집에 막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아직까지 살아남았거나 또 뭐 부자가 못 됐더라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잣집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런 환경에 태어났으면 아직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새끼는 와 살아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힘으로 그걸 지옥을 뚫고 올라와서 겁나 무서울걸? 겁나 오씨 저 새끼야 나 게임이 안 될 걸. 그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통수를 쳐야 되겠지. 이런 또 디lem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저의 찐팬이라고 생각하고 전쟁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